네, 이 대남 풍선의 의미와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26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26일에 우리나라 대북단체들이 보낸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던 이유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누가 이제 발표한 거냐면요. 북한의 국방성이 있거든요. 예.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한국의 국방부와 같은 것을 북한에는 이제 국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차관에 해당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부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김강일 부상이라는 그 국방성 부상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어젯밤에 이것을 살포를 했는데요. 예. 이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살포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살포를 했다 이렇게 보죠. 예, 이렇게 강하게까지 뭐 오물짝과 휴지장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북한은 여기 지금 오물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두 번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대북 전단이나 또는 USB 같은 것을 전부 다 오물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전단이나 USB를 이렇게 보내지만 북한은 이것을 오물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정말 오물을 보낸 거죠. 여기에 이제 전단도 있을 거고 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오물을 담아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지난 26일에 위협을 하고 이틀 만에 대남 전단을 살포를 했습니다. 네. 배경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정치국 회의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을 거예요. 24일 날 김정은이 주관하는 정치국 회의가 있었거든요. 제8차 10기 아마 정도 될 텐데 그때 여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정치국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26일 날 김광일 국방성 부상이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담화를. 그리고 난 뒤에 28일 어젯밤에 이렇게 이제 한 건데 결국은 이제 뭐 맞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죠. 예. 자, 군 당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요. 작은 전단에서부터 손바닥만한 출력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일부 풍선에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물까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오물이 아니라 정말 거름, 이런 오물까지 실어 보낸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이게 이제 북한이 오물을 보낸 건 처음은 아니고요. 2016년에도 정말 이제 오물을 담은 것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도 북한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북 전단이나 또는 오물을 보냈는데 그것들이 터지기도 하고 안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 안 터진 것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자동차에 떨어지는 바람에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이 통상 이렇게 보내면은 이 접경 지역에 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타이머를 좀 제대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서풍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은 대북 전단이 뜨게 되면은 북서풍의 그 바람에 영향에 의해 가지고 한국 쪽으로 이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네. 내려오게 되면은 타이머를 빨리 설치를 해놓은 것은 빨리 떨어지게 되고 타이머를 늦게 설치해 놓으면은 그게 충청권이나 그 이남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터졌을 거고, 일부는 이제 안 터진 것은 오물은 그대로 이제 그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는지 폭발물이 들어있는지 그러니까요. 화학작용제나 생물학작용제가 들어있는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만지거나 그러지 말고 바로 군부대나 또는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폭발물 들어있을지 아직까지는 없었지만 뭐 또는 화학작용제, 생물학작용제가 들어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도 신고가 또 잇따르고 있다고 하고 또 지금 아직 공중에 네네. 떠 있는 풍선도 있다는 걸로 알려져서 좀 더 개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대남 전단 살포가 더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다양한 방면에서의 도발도 있을 거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풍선이 떠 있으면 이건 뭐 굉장한 이제 북한의 실력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대부분이 떨어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응을 해서 우리도 이제 아무래도 자유북한연합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탈북한 단체들이죠. 그분들이 지난 5월 10일인가요? 여기에 우리 강화도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풍선 한 10개 이제 실려 보냈는데 대북 전단만 보낸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제 USB에 보냈는데 그게 한 2,0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USB에는 K-팝뿐만 아니고 트로트 동영상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번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북한이 지금 현재의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지속이 되고 있다면 아마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김정은 스스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대남 전단 살포나 오물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북한이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우리 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지금 촉구한 경고한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대남 전단 살포는 조금 더 이어질 거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자, 최근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를 했잖아요. 네네. 우리 군이 이 실패에 대해서 혹평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 대남 전단 살포도 이와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군은 혹평을 했다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북한의 그 두 번째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지만 이것이 일단 추진체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 군의 이지스함이나 또는 이제 다른 다양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공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관계만 얘기를 했지. 이거 뭐 너희들이 뭐 이렇게 정찰위성 발사했는데 실패했다,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그대로 전달을 한 거죠. 우리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좀 굉장히 이제 그 반응이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으로 봐서는 이게 정찰위성 실패도 했죠. 그럼 이게 이제 국면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찰위성이 성공했으면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뭐 온통 자랑하고 이제 뭐 난리를 치고 할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란 말이죠. 실패한 것을.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가면은 이제 곤란하잖아요.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이렇게 대남 전단과 오물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것을 일부러 자기 북한 주민들한테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보죠. 예. 자, 어젯밤에 깜짝 놀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에 경기도 13개 시군에서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네네.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 추적 물체가 식별됐으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군 부대에 신고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을 잠시 해주셨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런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제일 위험한 거죠, 사실은.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그냥 오물만 들어 있어도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오물이 화학작용제나 생물학작용제에 이렇게 오염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거기에 폭발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만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가까운 군 부대나 또는 112에 신고해도 괜찮아요. 경찰은 다시 또 이제 군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면 되니까.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 나가서 이것을 수거하고 확인을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팀 2개가 나갑니다. 하나는 화생방 대응팀. 왜 그러냐면 거기 화학작용제나 생물학작용제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가는 팀이 소위 말하는 폭발물 처리반 팀. 이 팀들이 나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풍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걸 만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만약에 가다가 발견을 하신다면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가까운 군 부대나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재난 문자에서 문제가 된 게 영어로 표현된 문구입니다. 한글로 공습이라는 뜻의 영어 에어 레이드가 쓰여가지고 문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이거 대피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정도로 좀 불안해했다고 하거든요. 이 영어 표현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영어 표현이 적절했다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군에서도 북한이 이 정도의 200개 가까운 이렇게 열기구를 이용해서 풍선을 날려보낼 걸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면은 공습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 전에 이게 공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구분을 해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공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공중에서 이제 습격을 하는 거니까 그걸 네. 줄여서 공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무인기에 의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투기에 의해서 이제 공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폭격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풍선에 의해 가지고 그 속에 폭발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화학미 생물학 작용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맨 처음에 날아올 때 사실상 이게 풍선에 의한 거다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도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죠. 설령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공습이라고 표현을 하면 외국인들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구분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군사정찰위성 발사 얘기도 좀 해보면요. 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서 우리 군이 타격 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용서 못할 불장난이라면서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단호한 행동으로 자위권 행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 연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어제가 북한 국방연구원이죠. 한국으로 하면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 대전에 있는 ADD하고 비슷한 데인데요. 이게 창설 60주년을 맞아가지고 이런 연설을 한 거거든요. 27일 날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일 날이나 하면 그때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계획돼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느닷없이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일중 정상들이 한국에 지금 와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위반되는 도발을 해요. 그러면 한국이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이건 주권 국가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거든요. 주권 국가로서 북한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편대 훈련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 F-35하고 F-16하고 총 20대가 NFL, No Fly Line이라고 하는 이제 금지선이죠.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는,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금지선까지 우리가 비행을 하고 돌아왔거든요. 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들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거든요. F-35라고 하는 것은 스텔스 전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들키지 않고 북한이 어떤 특정한 목표를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F-16에는 타우루스라고 하는 그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요. 이 타우루스 미사일은 독일제인데 우리 대전에서 북한의 주석궁을 때릴 수 있을 정도로 몇 번째 창문까지 때릴 수 있을 정도로 정밀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두 종류의 비행기가 떠서 갔다 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능력과 의지가 있으니까 너희 도발하지 말아라. 도발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너희들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김정은은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도 또 실패를 했고 또 마침 이제 어제는 그 북한의 국방과학원 창설 60주년 그러니까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자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이 정찰위성 발사 실패도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요. 우주 정찰 능력 보유는 자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면서 국가 주권과 정당 방위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선결적 과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자위권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북한은 여기에 정찰위성뿐만이 아니고요. 핵도 그렇고 탄도미사일도 그렇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이것은 자유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찰위성 발사를 하고 나서 이것은 자유권에 해당이 되는데 너희들 왜 시비 거느냐, 국가의 주권에 해당이 되는지 왜 시비 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탄도미사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 결의안에 위반되는 거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어떠한 우주로의 발사체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발사했던 정찰위성은 뭐에 위반돼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우리의 주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의 자유권에 해당이 된다라고 강변하는 것이죠. 예, 항상 북한이 펼치는 논리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